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자, 보신 대로 오늘은 이 찾아온 한파의 변화한 소비 패턴들 또 한파에 대비해서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이혜원 연구위원님 모셨고요.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오늘 아침 출근길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이미 지난주에 한파의 기습폭설이 찾아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인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불편을 겪었는데 일단 뭐 스타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폭설이 지난주에 내렸는데요. 예. 가수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에 제설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집 앞에 눈을 치우는 제설 작업에 동참을 한 건데요. 이 패딩 점퍼에 추리닝 바지를 입고 눈이 내려가는 와중에도 예. 눈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도 제설 작업을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치워도 눈이 계속 쌓여요. 눈 많이 오니까 안전 운전하세요. 라는 글귀를 올렸는데 이에 팬들은 솔선수범하는 모습 너무 멋지다. 잘하고 있다. 라고 후기 반응을 남겼습니다. 예. 방송인 김나영 씨 또한 제설 이런 폭설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방송인 김나영 씨는 최근에 가수 마이큐 씨와 재혼을 했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집에 못 들어갈 뻔했는데 미끄럼 방지 신발이랑 또 따뜻한 점퍼를 새 신랑 마이큐가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면서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엄청난 폭설이 찾아오면서 갑자기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연예인들 또한 이런 폭설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생겨난 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제 달콤한 신혼 이야기에 또 하다못해 이제는 제설까지 잘하는 임영웅 씨 이야기까지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찾아온 한파에 변화된 소비 패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그간 좀 미뤄뒀던 난방 가전 제품들을 좀 많이 사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요. 난방가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 한 전자제품 브랜드에서는요. 팬히터 출고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3%,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팬 히터면 이제 선풍기 모양으로 돌아가는 그거 이야기. 네, 맞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건데요. 또 다른 스테디셀러 히터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36% 정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예. 출시 이후 누적 판매액이 260억 원을 돌파했다고 어허. 해요. 뿐만 아니고 가습기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브랜드의 가열식 가습기 판매량은요. 전년 동기 대비 300% 뛰었습니다. 1월에서 11월까지 판매량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9%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일러 업계에서는요. 난방 매트 중심으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카본 매트, 또 사계절 숙면 매트 등등 라인업이 확장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만 해도요. 예. 기존의 온수 매트나 카본 매트 포함한 전체 숙면 매트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기업들이요. 할인 행사, 또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매출 극대화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날이 추워지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이 난방용품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한파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 패션 쪽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게 혹한기, 방한 신발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 패딩 형태로 된 부츠가 요즘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패딩하면 몸에 입는 패딩을 생각을 할 텐데요. 이 도톰한 소재를 활용해서 신발로 신고 있는 게 바로 방한화라고 합니다. 네. 패딩 슈즈죠. 기습적인 폭설과 이런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오면서 이 패딩 슈즈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의류 브랜드에서는요. 11월 5주차에 전년 대비 428%의 이런 소비 증가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패딩 슈즈 외에도 패딩과 관련된 슈즈, 부츠, 또 이제 슬립온도 이런 방한화로 예. 나타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신발도 그렇지만 매년 겨울마다 돌아오는 이 패딩 점퍼 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여전한 상황인데 관련해서는 이제 가격의 양극화 이야기를 한번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제품부터 이제 저가형 가성비 브랜드의 이제 몇만 원대 제품이 시장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패딩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화되고 예.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한 브랜드의 패딩은요,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또 국내의 가장 고가 브랜드도 작년까지는 99만 원이었는데 예. 올해 110만 원으로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자릿수가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패딩 가격 인상의 이유로 드는 것들이요. 고어텍스라고 하는 원단, 또 여러 가지 부자재들의 가격
들이 상승했다는 것을 꼽고 있는데요. 네. 반면 SPA라고 하죠. 이 유통부터 제조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브랜드들은 오히려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패딩 제품들인데요. 예. 이러한 것들은 보통 10만 원 이하입니다. 한 SPA 브랜드는요. 작년과 같은 6만 9천 원에 패딩을 출시했고요. 네. 또 다른 SPA 브랜드도요. 6만 원대부터 12만 원대까지 구성하면서 오히려 작년보다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고가는 500만 원 넘고 우와. 또 백화점은 열말 특수로 엄청나게 북적이고 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10만 원 이하 패딩을 내놓으면서 생존 경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물가 충격 앞에서 예. 소비 여력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패딩 한 벌에 이제 수백만 원은 호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 뭐 이제 겨울 나는 게 참 다 돈이다라는 푸념이 그냥 허투루 들리지만은 않는 대목입니다. 날 추워지면서 난방비 소비도 급증하고 있죠. 더 못 참고 이제 보일러 트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도 그렇고 환율 때문에 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예년보다 얼마나 좀 늘었을까요? 네, 난방비가 말 그대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요. 난방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예. 계세요. 그 이유는 이 도시가스 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1메가줄당 22원으로 작년에 4년 전보다 예. 8원 정도 올랐는데요. 네. 전체 57%가 꽤 상승했습니다. 오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올해 1월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소비량이 약 3,940메가줄인데요. 그것을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네. 2021년 12월에는 56,040원. 이었는데요. 올해 12월에는 같은 소비량을 쓰더라도 88,000원 이상을 내야 됩니다. 예. 실제 납부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 등등을 고려하면요. 최종 부담액은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유는 결국에는 원환율. 예. 네, 치솟기 때문입니다. 생활 물가가 한층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은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네. 다른 여러 가지 요금들도 같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또 너무 추우니까 아예 안 틀 수는 없고 틀 때 좀 전략적으로 잘 틀어봐야겠다라고 고심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집중 난방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개념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요. 거실, 서재, 작업 공간 등 사람이 오래 머무르는 공간에만 집중적으로 난방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일러를 틀어서 공기의 온도를 높이는 대신에요. 전기방석이나 발난로 예. 같은 이 개인 보온 장비를 보다 활용을 하는 거고요. 공간의 온도를 그래서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는요, 빠르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소형 난방 가전들이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지고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게요, 커튼이나 파티션이거든요. 네네. 공간의 구획을 나누면은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 집중 난방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옷을 조금 두툼하게 입고 계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보다 중요한 게 습도입니다. 예. 이 실내 습도를 높이면요, 적정 수준인 습도에서는 난방을 했을 때 그 효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훨씬 더 따뜻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주변 기기들을 활용하셔서 난방을 하다 보면 무작정 추위를 견디기보다는 슬기롭고 지혜롭게 올 겨울을 따스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저희 집도 생각해 보면 아기 있는 방이나 주로 아니면 가끔씩 장모님, 손님 머무는 방 그런데 이제 온습도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 외 공간은 지금 말씀하신 난방기구들을 활용하면서 좀 버티고 있는데 사실 전열기구 이런 난방 제품들은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 과열 위험도 상당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난방용품 안전사고가 요즘 같은 평균 기온이 낮아지면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가장 빈번한 난방용품 사고는요, 화재와 가열입니다. 전체의 49.2%, 절반을 차지할 정도예요. 이 과열이라는 게 주변 물건으로 불이 옮겨 붙고 예. 또 사용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품목별로는요, 전기장판이나 전기요 관련 사고가 전체의 64%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이러한 전기요나 전기장판을요, 라텍스 같은 매트릭스나 두꺼운 이불 위에 놓고 쓰시는데요. 이렇게 장기간 사용할 경우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또 온수매트 같은 경우는 제품 내부 불량 문제 많고요. 또 전기 히터 같은 경우는 열선이 손상되면서 불꽃이 튀어서 화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난방 제품 구매하실 때 KC 인증 제품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열이 잘
축적되는 라텍스나 두꺼운 이불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중요한 게 장기간 사용하실 때는 예. 굉장히 금방 코드를 뽑는다거나 외출할 때는 신경을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관하실 때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합선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테니까요. 자, 그리고 한파 대비해서 저희가 좀 이 시점에는 좀 챙겨볼 수 있는 정보들 한번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국 각 지자체에서 한파에 대응할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정리해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눈에 띄는 지자체 한파 대비책 몇 가지 보면요. 먼저 관악구는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목욕탕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분, 또 차상위 계층 중에서 난방시설이 미비한 주거가 취약하신 분들, 네. 또 고립 위험이 있어서 한파에 특히 취약한 가구들입니다. 대상자는요. 한파특보가 발령한 당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이용권을 수령할 수 있고요. 네. 그 이용권으로 지정된 목욕탕 이용하시면 됩니다. 목욕탕 입장료, 찜질복, 수변 이불 이런 기본료 이용료에 한해서 실비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식음료나 부가 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 또 영등포구에서는요. 온열의자 192개, 온기 텐트 27개를 기동하고요. 한파 쉼터 28개소를 개방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버스 정류장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요. 온열의자 67개소를 추가 설치했다고 합니다. 특히 구청 본관 1층을 한파 쉼터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는요.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방문 건강 관리에 나섭니다. 독거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한파에 취약한 구민들이 대상입니다. 22개 동에 배치된 39명의 방문 간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예. 건강을 살피고 또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추위를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 그런 개념에서 한파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나와 있는 것들이 더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노인과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하는 정부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박진아 아나운서가 짧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상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그리고 소년, 소녀 가정, 중증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이 되고요.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이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이 된다든지 국민 행복카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원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니까요.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파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저희가 한파에 대비해서 챙겨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 이야기해봤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혜원 트렌드 코리아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